마이티라디오 이동현 뉴스정가에서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의 통합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이 합친 미래통합당이 어제 출범을 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보수당 출신의 유승민 의원, 하태경 의원, 지상욱 의원이 어제 출범식에 불참한 데 이어서 오늘 첫 의원총회까지 불참하면서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불참한 이유가? 아무래도 통합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네.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제 모두 발언해서 기존 한국당 의원들은 제외하고 새보수당 출신의 이제 정병국, 이해훈, 오신환, 유이동 의원, 또 전진당 출신의 이현주 의원만 인사를 시키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정병국 의원 단상에 서더니 미래통합당은 함께 참여하는 건데 앞에 나온 이제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따로 자리를 만든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부 한국당 출신 의원들도 분위기가 쌓여지니까 정 의원 말이 맞다라고 호응을 해주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의원들이 모두 함께 일어나서 다 같이 인사할 것을 제안하면서 상황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당대당 통합입니다만 속으로는 흡수 통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인식이 오늘 이제 사실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도 조금 묻어나는데요. 황 대표가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뒤늦게 왔어요. 종로구에서 헌혈 행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와서는 우리 옆에 계신 의원님들과 또 새로 들어오신 분 이렇게 모두가 파이팅을 외쳐달라.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는 표현을 또 썼는데요. 분위기가 아무래도 조금 쌓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서자 취급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런 불만이 쌓인 거 있는 것 같은데. 이 통합 후유증을 풀어내야 될 텐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유승민 의원이 언제 모습을 드러내느냐가 해결의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유 의원의 측근인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유 의원이 이런 형태의 통합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건 맞다. 발언을 하지 않고 참여를 보류함으로써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지점도 있다. 이렇게 좀 솔직한 얘기를 드러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 민주당에 새롭게 영입된 인물이죠. 예. 서울 강서갑에 출마하겠다. 오늘 출마 회견도 예정돼 있었는데 돌연 취소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친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김남국 변호사가 좀 전 이제 4시 반에 원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는데 출마 선언을요. 오후 한 2시께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예. 앞선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김 변호사는 이제 조국 백서라고 하죠. 조국 전 장관의 임명부터 사퇴까지의 검찰과 언론의 행태를 기록하겠다는 약간 이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후원금으로 만든 이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필진으로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예. 근데 이제 강서갑 지역구 의원이 지금 누구냐? 바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온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금태섭 의원입니다. 예. 결국 민주당에서는 이제 강서갑 공천이 조국 대 반조국 구도 아니냐, 이른바 조국 대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김태섭 의원을 비롯해 일부 언론에서 나왔었습니다. 예. 금태섭 의원 본인이 조국 대 반조국 구도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자기가 이제 나가야겠다. 예.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금태섭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지도도 높고 그 지역구의 조직도 갖고 있고. 맞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이제 입당해서 30대의 정치 신인이잖아요. 완전 이제 젊죠. 82년생인데. 네. 경선하면은 금태섭 후보가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하면서 이렇게 발끈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조금 만류하는 기색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지금 배경은 안 나오는데요. 오늘 또 이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막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게 조국소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직격을 가했거든요. 이런 것이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출마 의견이 돌연 취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김남국 변호사 지금 전화기도 꺼져 있는 상태라고 하던데. 예. 출마 취소한 뒤에 회견을 취소한 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글을 남겼습니다. 김태섭 의원이 의원총회에 들어가신 이후에 저한테 출마를 포기하려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청년 세대에 도전할 기회를 달라. 라면서 이제 출마 의지를 굽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태섭 의원 지역구의 후보들을 새롭게 바뀌었다 했으니까
김남국 변호사가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가고 싶으면 공천 신청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좀 논란이 됐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어떻게 될지. 예,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이를 좀 지켜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진중권 씨 말이 맞으려면은 당에서 김남국 변호사를 그 지역에 전략 공천했다 그러면 뭐 이야기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자객 공천이라는 말을 진중권 전 교수가 근데 지금 썼는데요. 경선인데 이게 또 붙여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이랑.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출입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현역 프리미엄 워낙 세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출마 선언 자체가 이렇게 취소되는 것이 조금 의아하다는 저도 반응도 약간 나오고 의아하네요. 있습니다. 이걸 자객 공천을 하기는 조금 경선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얘기를 해볼까요? 바른미래당도 굉장히 시끄럽네요. 아, 예. 바른미래당은 오늘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셀프 제명을 했습니다. 이제 셀프 제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비례대표 의원들은 이제 자기 당을 대표해서 당선이 되셨던 거잖아요. 예. 근데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비례대표 의원이 이제 소속 정당의 합당이나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은 퇴직이 된다. 즉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명이 돼야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발로 지금 당을 나가게 되면은 의원직을 잃게 되니까 당의 출당 조치, 즉 제명을 하도록 한 건데 이게 자기들이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한 거기 때문에 셀프 제명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되면 그 제명당한 의원들은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죠. 국민의당으로 가는 겁니까? 예, 일단은 6명의 안철수계 의원은 오늘 일단은 무소속으로 이제 당적을 변경 신청했는데요. 예. 안철수 신당이죠. 국민의당으로 갈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은희 현역 의원 1명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선거 때 투표 용지의 기호가 상당히 밀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랬었죠. 이렇게 되면 한 4, 5분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의원 수가 이제 올라가서 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당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국민신당하고 합당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하고요? 아니요. 소위 말하는 호남당이라고 불리는 이게 평화민주당과 손학규 대표의 아무래도 좀 비판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거의 목리라고 할 정도로 당이 산산조각 났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끝까지 이제 거부를 하면서 사실상의 바른미래당 이름을 갖고 합당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끝까지 좀 버티고 있는 모양새라서요. 예.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손학규 대표 혼자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혼자 남는.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튜브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전직 스포츠신문 기자를 고소했다고요? 이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텐데요. 일단 유튜브 폭로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 아시죠? 최근에 여기에도 출연하고 있는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요. 뭐냐면은 김 전 기자가 이제 엊그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이제 제목의 방송을 올렸는데요. 이 방송에서 최 회장이 어떤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최 회장이 한남동의 한 주식당에서 제3의 여인과 함께 있는 사진을 입수했다. 예. 사진의 주인공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제3의 여인이다. 등의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예전에 취재하면서 김희영 이사장을 직접 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사진상으로 봐도 김 이사장이 맞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예. 결국 오늘 최태원 회장이 이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날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한 사람은 김희영 이사장이 맞다. 방송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서 사실을 바로잡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이제 엄포를 놨습니다. 예. 근데 가로세로 연구소 최태원, 김건모, 최근엔 서장훈 사생활도 폭로하겠다 하다가 이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만.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공적 영역도 아니고. 아무래도 이슈를 통해서 자신들이 좀 부각되기를 바라는 거겠죠. 그렇게밖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최 회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생활 얘기가 나오는 게 부담스러울 텐데 그래도 고소를 했네요. 그렇죠. 이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하고 이혼 소송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동거인분과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 회장 측의 법률 대리인이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연예인들은 몰라도 이제 재벌그룹 회장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나경원 의원 자녀들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 밤인가요?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다시 한번 제기한 거. 예, 어젯밤에 방송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이죠. 스트레이트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성신여대에서 나경원 의원의 딸에게 특혜성 해외 연수를 보내주려고 했다는 의혹, 그리고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작성한 논문에 대한 표절 가능성과 논문 저자 자격 관련 추가 보도를 방영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이제 작년 11월하고 올해 1월에도 나경원 의원 아들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었는데요. 어제 방송을 보면은 성신여대 국제교류처장이 지난 2015년에 나 의원 딸의 해외 연수를 위해서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한 한국인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내용이 뭐냐면 처음으로 이제 장애 학생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인데 일주일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아이를 보살펴줄 한국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 학생이 바로 나경원 국회의원의 딸이다.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위스콘신 대학 측이 나 의원 딸이 그 자격 수준에 맞지 않는 토플 점수, 자격 수준에 맞는 토플 점수 등이 없고 이런 점 등을 들어서 특별 연수 진행이 곤란하다고 답을 해서 미국 연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게 어제 방송의 주장입니다. 예. 나경원 의원 측은 어떤 반응입니까? 허위 음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이제 MBC 스트레이트가 또다시 나경원 탄압 방송을 내보냈다. 3번째다. 제목부터 허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딸의 특혜 해외 연수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에 성신여대 측이 장애대학생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것을 먼저 제안했고 위스콘신대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그러나 독립 생활이 좀 불가능하고 아이에게 어려운 프로그램에서 참여하지 않았다. 학교 측에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고 위스콘신의 반대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에서 나경원 의원 자녀들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 3차례인가 4차례인가 검찰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나경원 의원 측은 음해라고 했으니까 검찰이 수사 들어가면 금방 뭐가 진실인지 알 텐데 검찰은 왜 이거를 수사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또 앞두고 있고 총선을 예. 그래서 수사를 지금 바로 진행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MBC를 향해 MBC가 좀 편파적으로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라고 계속 정치적으로 예.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해외여행 경력이 없는 61세 한국인 여성이 국내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다음에 양성으로 확인됐는데요. 현재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대구의료원에 격리 입원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가 아니고요. 예. 구체적인 감염 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접촉했던 접촉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탓에 영남 쪽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방역당국에서 일단은 어떻게 확진자가 됐는지 누구랑 접촉을 했는지 추적은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최근 행보가 총선적이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온다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크게 2가지인데요. 오늘 일단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 중인 우리 국민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서 대통령 전용기를 보낸다라고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 전용기라는 표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보호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총선에 유리한 어떤 여론전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 섞인 시선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번에 가는 게 공군 3호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대통령 전용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 대통령 전용기는 공군 1호기, 2호기가 예. 이제 타고 다니는 거고 요거는 그냥 정부 수송기인데 예. 이거를 왜 대통령 전용기라고 표현을 하느냐. 예. 이렇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숙 여사가 좀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도 총선용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럼 대통령 가만히 있어야겠네요. 청와대는 당연히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총선 이후에도 국민의 절박한 고통을 돌보는 정부의 의무는 이행될 것이다. 총선용이라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예. 왜 전용기 공군 3호기인데 왜 전용기를 쓰냐 이건 지역적인 문제 같고요. 예.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데리러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일 테고. 그렇죠. 그 전통시장을 왜 방문을 했느냐
과연 선거 전이기 때문에 방문했을까 아니면 내수시장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때 방문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거의 예. 모든 이슈가 다 이제 선거용으로 해석이 되고 비판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예. 좀 과열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들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이 정박하고 있는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우리 국민 귀국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은 내일 오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인데요. 일본 현지상은 어떤지 대한민국 민단 가나가와 본부 조수소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에 우리 국민이 14명 타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네다 공항까지는 어떻게 이동하는 겁니까? 예, 그 방법은요, 네. 지금 요코하마 전용사관이랑 그 주일 대사관 쪽에서도 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어떤 식으로 이송까지 되는지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요코하마에서 하네다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죠? 네, 차 타고 20분 정도 걸립니다. 아, 굉장히 가깝네요. 네네. 예. 자, 그런데 이 14분 전원이 다 한국으로 오시는 건 아니고 네. 5분 정도만 오신다 그래요? 예, 지금 이쪽에서 확인되는 거는 승무원 4명. 예. 네, 그리고 승객 2명 중 일본인 배우자가 1명. 예.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 그 생활 터전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겁니까? 예, 아마 그럴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너무 심하게 그 감염 확대하는 걸 보면서 예. 좀 감염되고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지 그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배에 타고 계신 분들 중에 감염된 사람은 없죠?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예, 없습니다. 예. 그 민단에서 그 크루즈선 쪽으로 구호 물품도 보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물품 보내셨어요? 예, 일단은 그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컵라면 그리고 돈조림, 예. 깻잎, 김, 과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전달했습니다. 우리 식품 같은 걸 많이 보냈는데 이 구호 물품을 보내게 했다고 생각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은 그 일본에 있는 그 민간 단체라서요. 예. 그 똑같은 그 돈보라서 예. 그 요코하마에서 일어났다고 하면은 무조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민단 가나가와 본부 이순재 단장님 지시로 좀 밤늦게 급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메시지도 보내셨다면서 함께 힘내라 뭐 이런 것들. 예. 일단은 그 힘내시고요. 그 저희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그 배 안에서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초기 대응을 실패했다. 일본 정부에서. 예. 일본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보도는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가운데 지금은 정부 쪽의 대응이 어떻게 할지는 일단 놓고 요코하마 시나 그리고 가나가와 현에 있거든요. 그 요코하마 항이. 예.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그게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있고 일본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지시가 내려오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확진자가 일본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속출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지금 걱정이 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뭐 우리도 바깥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어르신들도 그렇고 조그만 애들도 그렇고요. 예. 바깥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해요. 어때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크루즈 안에 있는 분들이랑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예. 이야기를 주고받고 계세요? 예, 뭐 지금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예, 그리고 몸 상태가 어떤지, 그거만 지금은 영사관을 통해서 가족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예. 요 조금 딴 얘기입니다만은, 네. 일본과, 또 우리가, 네. 지금 분쟁, 또 국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분쟁 있고 난 수출 문제, 이렇게 분쟁 있고 난 이후에, 혹시 이 차이니즈 코리안 분들, 차별이나 좀 불편한 일본 국민들한테 그런 건 받은 적 없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전부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은 일단 두고 원래부터 여기는 좀 뭐라고 할까요? 자별 같은 건 되게 많은 나라라서 예. 예, 제일교포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런 거는 놔두고 이번에 이런 식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런 건 상관없이 예. 서로가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전면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단에 소속된 분들 중에서도 장사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관광객도 많이 줄어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던데 어쨌든 모든 게 코로나도 그렇고 이 수출 문제도 그렇고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사무국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수소 대한민국 국민민단 가나가와 본부 사무국장이었습니다.